네, 이성대의 뉴스 썰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준비한 자료 바로 이겁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비상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자, 이준석 온에어 정치 빨간불 물음표. 자, 온에어 정치라고 하면 지난주 튜튜브처럼 처음 듣는 표현인데 혹시 신조어입니까? 네,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보통 온에어라고 하면 방송계에서 그 네. 생방송 가르치잖아요. 빨간불 들어왔을 때 지금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자, 그런 의미를 좀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방송에 좀 열중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빨간불이 들어왔다. 괜찮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온에어 정치. 자,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일단 오늘 아침이었죠. 윤석열 후보가 공개적으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누군지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모든 언론들이 다 그게 바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한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당원이면 그게 누구든지 간에 당 방침을 따라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시죠. 당은 상명하복의 이런 히어라키 조직이 아닙니다. 다만 당원 누구도 당의 공식 결정과 방침에는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당 조직이 아닙니다. 어쨌든 윤 후보가 그동안 몇 차례 이준석 대표와 갈등 상황이 있었지만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공개 비판을 했는데 이번엔 발언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일단 지금 외부적으로는 김건희 씨 논란이 돌출했잖아요. 이런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그 여론조사 지지율도 좀 역전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럴 때 이제 선대위 내부를 좀 다지자 이런 좀 강한 발언을 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빨간불을 좀 잡자라는 분석이 있고요. 특히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 발 떨어져서 제3자 입장에서 내부를 향해서 날선 비판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한 시각이 반영이 됐다 이런 분석인데요. 자, 대표적으로 이런 발언입니다. 자, 이번 주말이었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에게 알랑거리는 정치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대표가 대선 기간이잖아요. 당대표가 대선 후보에게 알랑거리는 정치 안 하겠다 얘기하는 것 그동안 본 적이 없는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인데 사실상 본인 정치, 내 정치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자, 공교롭게도 이번 발언을 하기 바로 전날 한 예능 프로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대통령 되기 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기. 네? 내가 되는 게 좋죠. 네. 굉장히 명쾌하시네요. 아니, 당연하죠. 이게 남의 선거 돕는 게 저는 당연히 당대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것보다 내 선거가 되는 게 좋죠.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도 돼봤으면 좋겠어요. 해석의 여지가 좀 있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나왔던 게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즐겨하는 밸런스 게임이란 건데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거기서 윤 후보 보다가 자기가 대통령 되는 걸 더 바란다. 어떻게 보면 좀 MZ다운 좀 솔직한 발언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밸런스 게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 선택하기 어려운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지영 앵커에게 물어본다고 하면은 어느 코너 시청률이 더 잘 나왔으면 좋겠느냐. 이성대 뉴스 썰기와 강지영 영끌 인터뷰 중에. 영끌 인터뷰죠. 아, 예, 바로 나오네요. 네. 이거 밸런싱이 안 되는데. 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걸 하니까 이게 농담이잖아요. 웃자고 하는 건데. 그렇죠. 네. 저는 별로 웃기진 않지만. 자, 웃자고 하는 이런 건데 지금 가벼운 예능으로 볼 수 있어요. 네. 가벼운 예능으로 볼 수 있지만 마침 현재 상황과 중첩이 되면서 의미가 증폭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없는. 있는 겁니다. 네. 또 이런 얘기들도 계속했어요. 이 대표가 최근에. 자, 최순실도 윤핵관처럼 출근을 안 했다. 근데 윤 후보가 윤핵관은 출근 안 한다고 하니까 그 애들 맞받아 친 거죠. 자, 선대위 지금 다 빼고 김종인 혼자 남겨야 된다. 그리고 또 윤석열이 실현하는 해법은 이준석이 동행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들을 했습니다. 사실 21일에 사퇴한 이후에 일주일도 안 돼서 이런 수위가 높은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온 거네요. 특히 이제 마지막 발언 보시면 윤석열 실현해법은 이준석 동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3인칭 객관화시켜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최근에 이런 발언 논란이 있었죠. 자, 가난하고 배운 게 없으면 자유를 모른다 발언 논란이 있었는데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거 봐라. 내가 같이 안 다니니까 바로 이런 발언 실수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자기가 함께하는 걸 이미 내부에서 공유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비단 주머니 중에 하나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저희가 뉴스 설계에서 다뤘지만 이렇게 마이크 넘기기 이런 장면들에 대해서 반대로 자, 그러면 누가 후보냐? 같이 동행을 하니까 후보가 가린다.
이렇게 이제 저희도 비판했지만 보수 유튜브, 뭐 이른바 틀튜브 같은 데서도 막 자기를 공격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같이 다니는 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해석의 여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직 대표가 내부 문제를 계속적으로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 후보나 당내에서는 답답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평론 정치를 하지 말고 그만하라 이렇게 공개 경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3인칭 시점에서 얘기하지 마라 이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부에서 애정 어린 충고를 하는 게 아니라 선을 넘어서 마치 남의 편처럼 적군처럼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자, 김태형 의원이 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해서. 이 대표 철딱서니가 없다. 그러니까 나이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오만하고 무책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비단 주머니 운운하며 제갈량 노릇 그만하고 자기만의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오만을 빨리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이준석 대표와 또 가까운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좀 비판을 했어요. 오늘은 들어보시죠. 지금 당 대표는 당 대표로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갈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당에 소속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내년 대선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 거란 건 정치인이면 스스로는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들은 그러니까 온에어 정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이 대표 반응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본인이 바로 이렇게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어요. 자, 평론은 평가에 그치지만 재원은 대안을 담고 있다. 누구나 조직 발전을 위해서 재원하는 게 민주주의다. 자, 평론이 아니라 재원이고 재원은 민주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자, 참고로 지난주였잖아요. 조수진 전 공보단장과 공개적으로 갈등할 때 윤석열 후보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올 수 있는 거고 그게 바로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그 부분에 대해 그게 아니라 재원이 민주주의다라고 맞받은 것으로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정치가 두 축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는 2030과 어떤 방송 경력을 통한 인지력, 대중력이거든요. 이 두 부분 다 놓칠 수 없다라는 입장 아마 앞으로도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당내 초선 의원 일부가 오늘 모여서 이 대표의 사퇴까지 거론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기대가 되네요. 근데 일단 뭐 하태경 의원 등 또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